일본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행정으로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도장 문화가 행정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한국인들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베노마스크 분배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까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은 긴급을 요하는 코로나 시대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긴급사태 발령 때에도 공무원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사람들을 궤도하는 모습은 아날로그 시대를 사는 일본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은 디지털 개혁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를 주도할 사령탑으로 디지털청을 오는 9월까지 총리 직결기구로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일본에서 디지털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에 한 수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에서 내각부 부대신을 역임한 후쿠다 미네유키 다마대학 개공 교수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은 한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지난 14일까지 한국의 언론과 수차례 다양한 방식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삼선 중의원 출신으로 2017년 내각부 부대신 재임 때 정보기술 및 사이버 보안 등의 정책을 담당한 후쿠다는 일본이 한국을 개혁 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유로 우선 양국의 제도적 유사성을 꼽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부 조직과 교육 및 의료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닮은 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또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된 전자정부 등 한국의 디지털 개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어떤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이용자 주체의 디지털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본에선 대체로 주소지 소재 관청을 직접 방문해 주민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또 한국 정부가 공통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점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은 지자체가 각자의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낭비도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쿠다 전 부대신은 스가 총리가 의욕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디지털청 운영에 참고가 되는 업무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디지털청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일본의 디지털 관련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간인이 디지털청 장관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 전문가인 후쿠다 전 부대신은 스가 내각의 디지털 개혁 담당상인 히라이 다쿠야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도쿄 소재 정보화 컨설팅 기업인 이코퍼레이션.jp 염종순 대표가 주도한 인터넷 콜럼버스 투어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IT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디지털화는 사실 한국인들도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디지털화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2020 세계 디지털 경쟁력에서 한국은 올해 조사 대상 63개국 중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8위로 발표했습니다. IMD는 신기술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능력, 디지털 혁신을 개발하는 능력, 장래 발전에 대한 대비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처음으로 10위권 진입을 하고 지난해는 8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본은 27위를 기록했는데 전년의 23위보다는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4개국 중 한국은 3위였습니다. 1위는 싱가폴, 2위는 홍콩이었습니다. 또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29개국 중 한국은 미국에 이은 2위였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경쟁력 순위 전체 1위는 미국이었으며 2위는 싱가폴, 3위는 덴마크, 4위는 스웨덴이었습니다. 5위는 홍콩, 6위는 스위스, 7위는 네덜란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10위권 내에 든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화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3위 안에는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이죠. 특히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경쟁력에서 상당히 앞서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세계 각국의 현금 없는 결제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 내 소매 결제 중 비현금 결제 비율이
무려 8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이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결제 대비 현금 결제 비율이나 신용, 체크, 직불카드 보급 및 사용률과 모바일페이 보급 비율 등을 봤을 때 한국의 현금 없는 사회의 진척도 자체는 후발주자인 일본 및 독일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의 기성 캐시리스 선진 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해당 분야의 신흥 강국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일본이 18.4%밖에 캐시리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전산 및 통신 시스템의 마비가 잦아 현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TM도 운이 안 좋으면 가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거나 받지 않아 전자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인근 도시로 탈출할 때까지는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자결제를 쓰더라도 지갑에 1, 2만 엔 정도는 꼭 넣고 다니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카드 수수료입니다. 한국의 카드 수수료는 세계적으로 따져도 매우 저렴한 편인데 소상공인이면 대개 1% 이하이고 아무리 높아도 2%대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세계적으로 따져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2~3%대 수수료를 내는 데 비춰봐도 일본은 평균 4에서 5% 정도이고 업종에 따라서는 최대 7에서 10%의 수수료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소비에 대한 공포입니다. 일본은 과거 거품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이 계기가 되어 신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과소비에 대한 우려가 사회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때문에 돈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일본이 자랑처럼 여기는 일본의 치안 및 현금 결제 인프라가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치안이 좋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녀도 안전하고 위조 지폐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 ATM이 있으며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은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일본이 캐시리스 사회에서 뒤처진 것은 디지털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K-방역을 가능케 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투명하게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확진자 추적과 동선 파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디지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배울 게 한두 가지는 아닐 테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의 올바른 역사까지 함께 무릎 꿇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